요즘 유난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공허하지 않나요? 누군가와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마음이 계속 무겁고 이유 없이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의 당신을 위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삶이 힘들어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선택을 잘못한 걸까? 남들보다 비춰진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생각은 또 다른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잘만 하던데. 하지만 철학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삶이 힘든 걸까요? 아니면 삶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진 걸까요? 생각해보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을 일이 지금은 마음에 오래 남고, 예전에는 별것 아니었던 말이 지금은 며칠을 괴롭힙니다. 달라진 건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즉, 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넘어갑니다.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 자체를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점검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입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를 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관계는 오래 갈 거야.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기대는 처음엔 희망처럼 보입니다.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연료 같은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대는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곧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마음은 상대방에게 무언의 압박이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자책이 되거나 저 사람이 변했다는 원망이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고통 대부분이 기대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타인에게 실망하는 것은 타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관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가 힘들었던 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한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달랐기 때문은 아니었나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방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숨쉬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비교할까요? 남의 속도, 남의 결과, 남의 삶. SNS를 열면 누군가는 승진을 하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행복해 보이는 일상을 올립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도 저 나이 때 저랬어야 하는데. 비교는 처음엔 더 잘 살기 위한 도구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철학은 비교의 본질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비교가 시작된다는 건 지금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몰입하고 있을 때는 남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남의 속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비교가 심해진다는 건 어쩌면 지금 내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비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이기를 포기한다. 강한 표현이지만 곱씹어 보면 맞는 말입니다. 비교를 할 때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그 순간 나는 사라지고 남의 잣대만 남습니다. 삶에는 정해진 속도가 없습니다. 정해진 순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남의 시계에 맞추려 합니다. 30살엔 이래야 하고 40살엔 저래야 한다고 누가 정한 걸까요? 비교를 멈추는 건 어렵습니다. 완전히 멈출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비교가 시작될 때,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인식만으로도 비교에 휘둘리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불안은 선택 이전보다 선택 이후에 더 자주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이직을 결정하고 나서 이게 맞는 선택이었나 고민하고,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무언가를 그만두고 나서 조금만 더 버틸 걸 후회합니다. 선택 전에는 어떻게든 결정만 나면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결정을 내리고 나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 불안을 자유의 무게라고 불렀습니다. 선택을 한다는 건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즉, 불안하다는 건 결정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선택을 진지하게 감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결과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는 건 그만큼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이 불안을 도망치라는 신호가 아니라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로 봅니다. 불안하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선택 이후에 불안이 찾아올 때 내가 잘못한 건가라고 자책하기보다 그만큼 이 선택이 중요했구나라고 받아들여 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바쁜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정은 가득하고 할 일은 넘치는데 하루를 돌아보면 남는 게 없는 느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갑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쉬지 않고 움직였는데 채워진 게 없는 느낌. 철학은 이 상태를 노력 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합니다. 멈추면 생각이 몰려올까봐 바쁨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는 상태.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기 싫어서 바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멈추면 불안해지고 조용해지면 잡생각이 밀려오니까 차라리 움직이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쁨으로 채운 시간은 결국 공허함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건 멈춤이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조금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핵심은 맞습니다. 가끔은 속도를 줄여야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달리다 보면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의도적으로 멈춰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생산적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몰아붙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아야 좋았는데 요즘은 혼자가 더 편해졌다면 그건 외로워진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만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았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의미가 있나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걸 외로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철학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모든 고독이 실패는 아닙니다. 어떤 고독은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고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지 못하는 자는 군중 속에서도 자신을 잃는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공허한 사람이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혼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해졌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관계는 그 고독 안에서 더 선명해지니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실수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틀리면 혼나고, 못하면 뒤처지고, 부족하면 부끄러운 것이라고 은연중에 학습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실수를 두려워하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자책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완벽함을 다르게 봅니다. 완벽함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환상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은 있고,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은 생깁니다. 완벽을 목표로 삼으면 평생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철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역설적이지만 부족한 나를 인정할 때 오히려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책에 쓰던 에너지를 앞으로 나아가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자꾸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뭘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철학은 정답 대신 관점을 바꿔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불안도, 비교도, 공허함도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들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불안하다는 건 아직 더 나아지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힘들었더라도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당장 삶을 바꾸지는 못해도 지금의 마음을 조금 덜 몰아붙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